안녕하세요. 아, 좋은 분들이 많이 모였네요. 우리가 마스크를 썼지만 서로를 향하는 마음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2002년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일요일 첫 번째 시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스피치 코치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친구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11살. 이렇게 해가지고 2살인 줄 제가 착각했는데 11살. 그죠? 제가 삼촌이 긴장해서 그래. 앞에 있어가지고. 11살 친구. 제일 고령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고령인 것 같아. 선물이 있습니다. 네. 선물 있습니다 하니까 또 손이 선생님 나이가? 연세가? 네? 53세. 저기 뒤에서 번쩍 들어오셨습니다. 61. 61. 좋습니다. 더 있을까요? 네, 여기까지.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죠. 제 책을 드리려고요. 책에는 제가 사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드리니까 뭐 당근마켓에서 파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써서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도 드릴게요. 친구한테도 박수 한번 주시고. 그렇죠. 지발로 왔겠어요. 누가 이렇게 좋은 자리라고 같이 데려왔겠죠. 같이 오신 분이? 엄마. 그렇죠. 엄마랑 같이 왔는데 언젠가 또 같이 재밌게 읽을 수 있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의 모토가 뭐죠? 위기, 기회. 이 두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전 저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한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한테는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이틀 전에 이 강연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자려다가 맥주 한 캔을 먹고 자려다가 문자를 받고 이거 위기인가? 이 기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저에게 질문하면서 지난 이틀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잘 해낸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잘 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위기 앞에 당당히 맞서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는 걸로 승리하고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의 빅 퀘스천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생 대화는 가능한가? 싸우지 않는 상생에 대화는 가능한가? 저는 우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대화가 가능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딸들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눈물이 안 나고 있습니다. 들켰어요. 눈물도 안 나면서 뭘 울어. 그래서 뻘쭘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생에 대한은 쉽지가 않다. 오늘 아침에도 싸우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강연을 할 자격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이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하긴 합니다. 최근에 혹시 누군가랑 다퉜거나 힘들었던 오늘 아침인가요? 지금 약간 옆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게 머지않았던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네요. 그렇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상을 하나 같이 해볼게요. 자기보다 20cm가 큰 한 덩치 큰 사람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다가온다고 칩시다. 우리 뇌 속에서는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코티솔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것이 분비가 되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를 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면 싸우겠지만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판단이 될 때는 도망가는 것을 택하게 되겠죠. 이거는 뇌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도망가면 참 좋을 텐데 도망갈 수 없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게 장애물에 가로막혀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여자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하고는 정말 지고 싶지 않다라든지 라는 식으로 이제 프랑스어로는 객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때 객기라는 게 발동하게 되면은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도망치지 못하고 싸워야 된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기거나 지거나. 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질 때 있을 거고요. 이긴다고 해서 과연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상대를 다치게 한다라고 했을 때 현대 사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그 자기보다 덩치가 큰 20cm나 큰 사람이 다가오는 그 상황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다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사실 이 상황은 제가 10년 전쯤에 실제로 겪었던 상황입니다. 제 키가 188인데 저보다 20cm가 큰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고요. 저는 저보다 20cm 작은 사람을 공격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었는데 바닷가에서 영국에서 온 키가 좀 작았던 한 친구를 제가 바다에 빠뜨리려고 장난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다들 하시잖아요. 그때 저는 그 친구를 빠뜨리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거의 다 닿았다라고 생각했을 때쯤에 발을 헛디뎠나 봐요. 그래서 물속에 제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빠뜨려야 되겠다고 다시 뛰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의 똑같은 지점에 또다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 손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세 번째 상황이 되고 나서야 저는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뭔가 저에게 한 것이었고 제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하나 떴습니다. 유단자인가? 이 친구는 뭔가 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저도 그 친구도 다치지 않았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까지 다치지 않았었던 거죠. 그 친구는 저를 잡아주었고 그 친구는 저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나도 저걸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13년 신촌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한 도장을 발견하고 걸어 들어가 봤는데 바로 그 친구가 하던 운동이었던 아이키도라는 운동을 저는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 세계적인 작가 브라질의 작가 혹시 연금술사를 쓰신 분 누군지 알고 계신가요?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의 알레프라는 책에 소개되고 있는 아이키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그 젊은 시절에 자기가 아이키도를 수련을 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얘기를 합니다. 빨간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화의 근원을 찾음으로써 악이나 이기심의 흔적을 모두 지우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보여줬던 것은 도망가거나 이기거나 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고 저를 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그 상황을 평화로 이끌어가는 무도 아이키도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봤다면 저거 짜고 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법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제가 직접 3번이나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7년이 지나도록 저는 이 운동을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키도라는 운동인데요. 사람의 최근에 혹시 무슨 만화인지 아시나요? 외모지상주의라는 금요 웹툰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웹툰 중에 하나인데 이게 소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7년 동안 수련을 했는데요. 만약 여기서 누군가가 너 7년 동안 수련했다는데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뛰어나온다면 저는 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7년 했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게 저를 지켜낸다면은 참 좋을 일이겠지만 솔직히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7년 전에 저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그 자신감은 생겼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아이키도에서 말하고 있는 수련을 하다 보니 사실 저와 같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치고받고 싸울 일들은 살면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많게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일반적인 대화의 상황들, 그 대화의 상황들 속에서 아이키도의 원리를 적용했더니 싸우지 않고 좀 더 평화로운 상생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조차 완벽하지 않아서 지난주에도 저는 누군가랑 다투다가 눈물을 보이게 하기도 했고요. 저조차 마음이 상해서 혼자 알아 누워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7년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혹시 가까운 누군가와 좀 부딪히는 대화를 하고 있다면은 이 아이키도 평화의 원리, 상생의 원리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렵게 아이키도 시범단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직접 보시도록 할까요? 자, 제가 강연을 준비한 지가 며칠 됐다고요? 그럼 이분들은 최소한 최대 며칠 준비한 걸까요? 그렇죠. 이틀 아니겠죠. 제가 이틀을 하고 연락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나오셨는데 아이키도 연문은 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실 때 서로 시합하는 무도가 아니라는 것. 그 대신 상대가 공격하는 흐름을 부드럽게 받아내서 상대도 다치지 않고 나도 다치지 않게 한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부드럽게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앞에 나서면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압박감들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좀 편안하게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의 주먹을 찌르는 것은 칼이 공격한다라고도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어떠한 무기로서 공격하는 상대에 대해서 상대와 부딪히지 않고 어떤 흐름으로 잡아내는지를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드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넘어지는 사람조차도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몸을 보호하는 것을 아이키도에서는 수신이라고 표현합니다. 몸을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시범을 보여주신 연무단에게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간중간 여러분이 보여주신 응원들이 힘이 되어서 제가 다른 대화의 원리와
이 아이키도의 원리를 섞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오늘 일 끝난 게 아니고요. 퇴근 아직 아니고 중간중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키도에서 대화를 만들어내는 이제 원리는 무엇인지, 부드러운 원리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맨 위에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인사이트. 저는 오늘 아이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아이키도의 원리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갈등을 평화로 바꾸는 대화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merge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타이밍, 세 번째가 connect,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속에 보이고 있는 사진이 뭐의 사진일까요? 네, 파도의 사진인데요. 썰물로 밀려왔던 물이 다시 바다 쪽으로 가고 다시 해변 쪽으로 오는 물과 물이 만났을 때 그 물이 부딪힌다면 갈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파도는 그 물과 물이 합류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용이 되겠죠. merge를 보시면서 merge가 뭐지라고 생각을 저도 처음에 했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rge는 합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계 3대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우고 있는 뭐 3대 지도자가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겠죠. 누굴까요? 달라이라마, 그렇죠? 또 네, 틱낫 누구요? 본인 이름 말씀하신 건가요? 자, 틱나탄하고 3대 지도자라고 불리는 이제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오프라인 프리 쇼에 나와서 이렇게 책도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한글로 풀이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지 말고 합류하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자, 지금 여러분 가족과 아이가 뛰지 못하는 아이랑 옆에 있는데 저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1톤 트럭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 뒤에 있다라고 쳐봅시다. 본인 혼자만 있다면 옆으로 도망가면 되겠지만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은 도망갈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가서 이걸 막을까요? 자, 그러면은 뭐 가는데 순서가 있다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고요. 합류라는 것은 이런 거죠. 달려오는 트럭을 맞서는 것이 아니고 트럭 옆으로 가서 트럭에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그 트럭의 핸들을 꺾음으로써 트럭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역시나 나 역시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키도에서 이것을 redirecting, 즉 방향을 바꿔주는 것,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환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에 올라타는 개념이랑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최근에 자기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처럼 경험했던 감정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반대로 누군가랑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뭔가 화가 나서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옆을 쳐다보신 자, 서로 이제 그런 감정 상태가 있을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기어를 올린다. 납득시키고 권유하고 주장하고 강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한다. FBI의 인질극이 일어날 때 협상에 관한 어드바이저를 찾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크 골스톤이라는 사람이고요. 국내에는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 라는 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요. 결국 인질범이든 누구든 화가 난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대화를 걸고 이성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엄지를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덮어줄게요. 그리고 반대손으로 하나를 또 덮어보시기 바랍니다. 뇌는 이렇게 삼중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제일 안에 있는 뇌를 파충류의 뇌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뇌요? 좋습니다. 그 겉에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맞춰볼까요? 포유류의 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파충류 때부터 우리는 파충류도 포함하고 있는 뇌가 바로 파충류의 뇌고 그 위에 포유류만 가지고 있는 뇌가 포유류의 뇌라고 합니다. 감정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싸우냐 도망가냐는 파충류의 뇌에서 하는 일이고 그 뒤로 감정 이런 것들은 포유류의 뇌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 왼손으로 덮어주셨을 때 그게 바로 신피질, 니오코르텍스라고 하는 인간의 뇌라고 하는데 친구랑 싸우다 보면 이 인간이 왜 이러고 있나라는 뇌가 있나 없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FBI 마크 골스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는 상대는 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뇌의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꺼지는 현상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받아주고 그 사람이 이해받는다는 상태에서 다시 그 신피질이 켜진다고 합니다. 화가 난 사람은 부딪혔을 때는 트럭에 부딪힌 것과 같이 다치겠지만 그 차에 올라타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알키도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계실 때 너무 뒤로 누워 계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손발을 맞추지 않아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넋을 놓고 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자, 준비.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상대가 검으로 자기를 공격할 때 이것을 합류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합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류하지 않고 그 힘에 대적한다면은 결국 밀리거나 다칩니다. 상대를 억지로 설득하려고 밀어붙여 볼까요? 상대 입장에서도 밀어붙이면은 이 사람이 밀어붙이면 내가 다치고 만약 저 입장에서 밀어붙인다면은 결국 둘 중에 하나는 다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이 힘에 합류하는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에 합류를 한다면 마치 트럭 옆자리로 올라서듯이 상대는 그대로 둔 채 상대의 힘을 저항하지 않고 그 힘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기술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힘에 합류를 해서 상대의 무기를 뺏기도 하고요. 공격하는 상대 힘에 같은 방향으로 돌아선 채 손목 뒤집기라는 기술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럴 때 박수 한번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괴한을 저희가 한 명 초청을 했는데요. 괴한께서 또 무기를 또 들고 또 오셨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을 했을 때 저 힘을 막아서다가 보면 다칠 수도 있을 텐데 저 힘에서 옆쪽으로 올라타는 트럭에 올라타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 힘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기가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장면인데 무기를 이제 놓고 한번 저희가 연습하는 형태로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힘을 부드럽게 받아서 넘기고 있고요. 마지막 한번 그 힘을 옆으로 보낸 뒤 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끝나고 고기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나중에 크게 나오면은 소고기. 지금 딱 그 냉동 삼겹살에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좀 두꺼운 삼겹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이 합류의 힘을 몰랐을 때 저희 딸은 이제 첫째가 5살 라온인데 얘는 빨간 게 무슨 맛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빨간 맛이 아니고 매운맛이라고 색깔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때로 색깔이 빨갛기만 한 건데 매울 거라고 착각하고 먹고 나서도 심지어 아빠 이거 매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때 저항했었습니다. 맵긴 뭐가 매워? 맵긴 뭐가 매워? 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친구랑 대화하다가 내가 뭐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무슨 그거야 라고 강력하게 상대가 저항한다면 아마 싸움으로 이어지거나 감정이 상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라온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온이가 맵다고 느꼈구나. 우선 상대의 힘에 합류를 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맵긴 뭐가 매워라고 부딪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수많은 갈등의 상황에서 조금은 더 사람들과 다치지 않았을 텐데 좀 늦게 한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혹시 오늘 집에 가서 누군가랑 대화를 하실 때 상대방이 주장을 하고 있다면 합류의 힘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합류하는 물처럼 물은 상대와 부딪히면 스스로 방향을 꺾지 스스로 뚫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의 힘, 트럭에 올라타는 이미지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사실 걱정이 많았는데 되게 지금 마음이 편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즐겁게 잘 들어주셔서 한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이밍. 인생은? 사랑은? 그렇죠. 지금도 혹시 혼자 늦게 막 타이밍 했는데 타이밍 이러고 있으면은 타이밍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사진을 누군가 찍었다면 이거는 빠른 속도로 셔터를 눌러서일까요? 아니면 느리게 누르더라도 제 타이밍에 눌러서일까요? 바로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속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빠르게 하면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타이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UFC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최근에 보여왔던 누구죠? 코너 맥그리거 맞죠? 코너 맥그리거조차도 파워가 정확도가 파워를 압도한다. 그리고 타이밍이 스피드를 압도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에서조차도 빠른 속도를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타이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 이런 게임 해보셨습니까? 네. 이때 저 날카로운 창을 지나가는 방법은 저는 빠른 속도로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케찹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이 닫혔다가 열리는 타이밍에 지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는 이런 거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문이 쾅쾅 내려온단 말이에요. 라온이랑도 이제 최근에 저걸 같이 한번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저게 처음에는 빨리 지나가려고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속도를 줄여서라도 제대로 된 타이밍에 지나가려고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속도를 제압하는 타이밍의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제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바로 투사가 될 텐데요. 만약 투사에게 소가 달려오는데 달려오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끼고 재빨리 피해버린다면 소는 피한 자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당황하거나 반대로 너무 당황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소가 그 천을 찍거나 자기 몸을 들이받음으로써 다치는 상황에 펼쳐지게 되겠죠. 우리가 기술을 피하거나 상대방에게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이 타이밍의 중요성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아이키도 15, 이제 바로 이러네. 지금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어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는 막 이야! 이러고 있다가 딱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감동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이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검으로 상대를 때릴 텐데요. 만약에 투사 얘기처럼 만약에 미리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자를 때리려고 할 때 미리 피하면은 피한 대를 때리지 그 자리를 때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스러워서 맞는다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망가면 되지 않냐고. 도망가면은 따라다니면서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도망가는 것은 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된 타이밍에 피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제대로 된 타이밍에 피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게 빨리 피하지도 그렇다고 넉넉히 피하고 있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는 제가 한번 시범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자, 제가 만약 저를 공격했을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면 당연히 좋은 선택은 아니겠고요. 도망가기 위해서 미리 도망간다면은 그냥 한 스텝 옆에서 맞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도망간다면 따라오면서 때리는 일들만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등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뭐 하시노? 제가 제대로 한번 피하고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피하는 모습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기에 아직 제가 어설픈 부분도 많을 텐데 박수 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습니다. 이럴 타이밍에 박수를 쳐주신 거겠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공격을 제때된 타이밍에 피해야지 합류를 할 수도 있죠. 늦게 피하거나 미리 피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훈련을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또 개한님, 개수 아니죠. 개한님께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피한다면 맞을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가 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휘두르는 힘에 합류해서 하는 겁니다. 미리 한다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한 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약간 대지에서 올라가는 느낌, 대지에서 서로 바뀌는 느낌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 괜찮았나요? 7년을 했는데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사실 지금 저희 관장님도 와서 보고 계시거든요. 관장님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장님께서는 국내 격투기 챔피언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더 강한 운동을 찾고자 무에타이를 들고 들어오셔서 한국 무에타이 협회 회장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강하다는 것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계속 평생을 고민하시다가 우연히 알게 된 이 아이키도, 이 부드러운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을 제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주일 정도 배워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키도의 본고장을 갔다가 현재 27년째 하고 27년인가요?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서로를 배려하고 나를 공격하는 상대조차 다치지 않게 한다라는 철학을 가진 이 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160만 맞나요? 170만 인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조금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합기도라는 명칭이 같은데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합기도랑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 그게 먼저 이름이 조금 잘못된 상태로 이렇게 분쟁이 좀 있는 상태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아이키도라는 것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 가치를 조금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상대가 이렇게 화가 난 상태를 한번 떠올려보죠. 타이밍을 제대로 맞춘다면 혹시 최근에 누구랑 싸웠던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내가 막 화가 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일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화나서 얘기를 하는데 더 화날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듣지도 않고 미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때리기도 전에 피해버린 상황이라서 그 화가 풀리지 않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막 조금 내 감정을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도 하고 있지 않을 때,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도 매우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타이밍이라면 상대방이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쏟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할 말을 다 했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진심의 한마디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100마디, 타이밍이 안 맞는 100마디 말보다, 너무 미리 하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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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너무 늦게 하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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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한 번에 미안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도 너무 빨리, 상대가 지금 충분히 연습도 못했는데 빨리 해보라고 다그치는 것보다, 그리고 열심히 해놨는데 반응도 안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잘 한 다음에 한번 뒤돌아보면서 나 어때라고 표정을 보일 때 야 정말 잘했다 라고 한마디 칭찬해 주는 것, 그런 것이 올바른 타이밍으로 상대방과 소통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되시면 두 번째를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시간이 저희 몇 분 남았나요? 저희가 50분 강연인데 조금 지금 현재 시간이 몇 분이죠? 7분. 몇 분 남았는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13분 남았습니다. 10분? 알겠습니다. 자,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자, 딱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남은 한 가지 얘기를 10분 동안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듣고 계신가요? 네. 진짜 즐거우신가 봐요. 하하하 하셔가지고 운동하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넘어갈 때 넘어갈 줄 아는 것도 타이밍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저 소통 팁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화는 무전기처럼.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스마트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빠른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바른 소통은 상대방의 얘기를 다 듣고, 그 말이 비록 내가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비록 이치에 맞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 그래도 끝까지 듣고 하는 겁니다. 저희 라온이랑 저희 요새 워키토키로 놀고 있는데, 라온아 말 끝나고 나서 오바 해줘야지 아빠가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요. 라온이 말이 끝나기를 다 듣고 하는 연습으로 워키토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말을 해야 되는가는 상대방이 말을 끝났을 때라는 걸 우리 참 알고 있는데, 이미지로서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얘기 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남았죠? 커넥트가 남아 있습니다. 자, 아이키도에서 커넥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쇠사슬처럼 강력하게 묶여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자존심 덩어리다. 남의 말을 따르기는 싫어하지만 자신이 결정한 것에는 기꺼이 따른다. 쇠사슬처럼 상대를 강하게 묶으려고 할 때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어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움직이려면 명령하지 마라.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의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이라고 했을 때 상대를 꿈쩍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는 이미지를 떠올려서는 조금 오히려 소통이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이 느슨한 연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느슨한 연결은 무엇일까요? 상대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면서도 상대의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손길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초보 운전자는 핸들을 누가 뽑아갈까봐 꽉 붙잡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불필요한 힘이라는 것을 2년만 지나도 알게 되고, 한 3년 차 지나게 되면은 손끝에 핸들을 올린 채 2바퀴 정도를 돌리면서 좌회전을 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때 손과 핸들 사이에는 강력한 체인은 없지만은 적절한 힘이 부딪혀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이키도에서는 이 연결의 힘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연결의 힘을 아직 아닙니다. 또 하필 또 아까 또 따로 앉으셨네. 약간 외로우실 것 같은데. 자, 이 연결의 힘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오히려 상대는 구속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전하게 제어를 해주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요. 오늘 2019년에 있었던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서의 크리스티안 티시의 7단의 8단이시죠. 예, 예, 연무 모습인데요. 상대를 심지어 잡고 있잖아요. 상대가 나를 잡고 있는 힘을 이용을 해서 상대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느슨한 연결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삶에서 느슨한 연결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데요. 여기 커피를 따르는 잔에서 지금 저 위에 사진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컵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꽉 잡지 않아도 그 컵은 우리 손에 붙어 있게 되죠. 만약에 그걸 꽉 잡는다면 아메리카노 잔이라면 찌그러질 것이고 오히려 물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기서 둘은 서로 붙잡고 있지 않지만 상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아이키도에서는 연습을 하고 저는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와의 연결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중심과 연결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중심이 아닌 곳에 힘을 주면 만약에 핸들의 중심에 힘이 가해지지 않고 핸들 밖으로 미끄러지는 형태로 잡고 있다면 아마 핸들이 도로 풀려서 차는 벽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겁니다. 중심에 연결된 것은 어떤 걸까요? 저는 저기 위에 보시면은 끝도 보이지 않는 타워, 혹시 어떤 타워인지 알고 계신가요? 타이페이에 있는 101 타워입니다. 가보셨었나 봐요. 그렇죠. 거기 혹시 올라가 보셨나요? 거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전망대가 있고 전망대 옆에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댐퍼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저 높은 건물이 만약에 바람이나 태풍 같은 거에 휩쓸리게 된다면 부서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거나 걱정을 했었는데 그쪽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건물 제일 꼭대기에는 댐퍼라는 큰 쇠로 된 공, 매우 큰 무게를 가진 질량을 가진 공이 있어서 그 건물을 움직일 때 그 댐퍼가 같이 움직이면서 오히려 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강하게 묶여 있었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질량으로 작용해서 더 무너지는데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고요. 혹시나 저게 중심에 연결되지 않고 건물 바깥쪽으로 연결돼 있다면 그 건물이 무너지는데 일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건물의 중심에 그 댐퍼가 연결돼 있고 느슨한 연결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건물이 좀 흔들려도 추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건물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배에 있는 그 평행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즉 느슨한 연결과 중심에 연결된 것, 이것이 아이키도에서 수련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아이키도에서 이제 그 중심에 연결된 상태를 이때입니다. 자, 나와주셔서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박수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자, 중심에 연결되지 않은 채로 만약에 부딪히게 된다면은 상대와 부딪히거나 되는데 상대가 나를 미는 힘, 그 연결의 힘을 이해하고 나를 밀 때 상대의 힘을 같이 중심으로 끌어들인다면은 우리 흔히들 유도에서 말하는 업어치기와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상대의 중심에 나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상대가 나를 잡았을 때 그 손을 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을 오히려 내 중심으로 이끌어들임으로써 내 힘을 쓰지 않고도 한 겁니다. 이분 오늘 좀 내일 출근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하시고 좀 개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대가 나를 밀어붙일 때 상대의 힘을 내 중심에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저 죄송한데 제가 오늘 저희 혹시라도 여성 회원들을 받으려는 제가 의도가 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오실 것 같아서 좀 부드러운 걸로 좀 한번 좀 할 수 있을까요? 조금은 부드럽게 상대가 했을 때 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그 친구한테 뛰어들었을 때도 아마 똑같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한테 뛰어들었을 때 이 친구를 물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는데요. 만약 이 친구가 저에게 합류하거나 타이밍하거나 연결을 하지 않았더라면 서로 둘이 부딪히면서 이런 일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안전하고 부드럽게 땅으로 제가 다리에 걸린 것처럼 만들었거든요. 바로 아마
밑에로 제 손을 근데 더 부드럽게 잡아줬었어요. 지금 약간 내팽개치는 제 힘을 이용해서 저를 무너뜨린 채 저를 다치지 않고 잡아주는 거예요. 박수 한번.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다 되었는데요. 자, 사실 제가 오늘 들려는 핵심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 질문 한번 해볼게요. 화면 속에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중심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마지막 질문을 남기는데요. 상대방의 중심과 내 중심이 연결되기 위해선 커뮤니케이션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네, 우리는 경청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그 경청 너머를 얘기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다. 그럴 때 있죠. 식당에 갔는데 맛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식당 주인이 물어봅니다. 맛이 없었어요. 맛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더럽게 맛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네, 맛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미처 말하지 않았던 진실은 뭘까요? 남겨진 밥, 공기. 먹다만 국그릇에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되는 거죠.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상대는 분명히 괜찮다라고 하는데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등산 갈까? 네, 좋습니다. 다들 좋아하는구만. 상대방의 얘기만 듣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도 못 들어가는데 괜찮아 라고 할 때 아내가 어쩔 수 없지라고 했을 때 진짜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고 사실은 듣고 싶은 한마디 정도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일봐 라고 하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그랬거든요. 괜찮아 일봐 라고 하는데 진짜 괜찮구나 갔다 올게. 위기를 기회로 말하면서 외치고 나온다기보다 사실은 섭섭할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이 말하지 않은 것을 보는 거. 그래서 아이키도에서도 훈련을 할 때 상대방이 땡기는 척을 하거나 미는 척을 하거나 상관없이 내 몸에 힘을 뺀 채 상대가 어디로 나를 이끄는지를 이해하고 상대의 나와의 중심을 연결하고 상대에게 다음 동작을 합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나를 밀면 미는 대로 당기면 당기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이키도의 훈련법이고 전 이 훈련법을 가지면서 이제는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도 좀 이해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나야 일이야 했을 때 너야 일이야 너 치킨 사주려면 이래야지 또 이런다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표면적인 질문에 집중을 한 건데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거. 상대가 A or B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설국열차에서 앞칸이냐 뒷칸이냐고 했을 때 앞칸 뒷칸이 아니고 옆칸일 수도 있다는 것.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 1등 칸으로 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상대가 1등 칸을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도 본질적인 접근을 해보는 것을 저는 아이키도 수련을 통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마음을 탐정처럼. 연결이라는 개념은 아이키도에서 개념이고요. 아까 FBI 마크 골스톤도 얘기를 했는데 인질범을 상대할 때도 인질범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의 속마음에 있을 무언가를 찾아내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 토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인질극 담당하시는 분은 그 사람 얘기를 듣지 않고 그 사람 얘기를 경청을 해주었지만 한 손으로는 그 사람에 관한 뭔가를 검색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봤대요. 가족한테. 그래서 그 가족이 해준 얘기는 그 안 좋은 선택을 하려는 사람의 소울푸드가 치킨이었다는 것. 그래서 치킨을 주문하고 그 사람에게 조금 잠시 우리 먹으면서 얘기 좀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 상대는
마음을 조금 녹인 채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치킨 먹고 싶다고 말 안 했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큰 안정을 원했던 것이고, 그 안정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말보다도 그 사람이 평소에 좋아하던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탐정처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되게 웃긴 얘기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혹시 그 얘기 아시나요? 어떤 동창회에 갔는데 막 잘 나가는 친구들 많잖아요.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난 중학교 1학년 때 100점 받았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습니까? 야, 언제적 얘기라고. 30년 전 얘기를, 20년 전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데 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축하한다. 늦었지만 축하한다. 그 사람 마음 안에서는 모두 다 잘 나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만 너무 작아 보였을 수 있고, 나도 인정해달라 라는 속마음의 외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마음을 알아챈 누군가는 그렇게 소통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합류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는 거. 세 번째는 연결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 저에게 그래서 너는 잘하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달 전쯤에 찍었던 세바시 영상에도 악플이 달렸습니다.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살고 있냐고. 저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떳떳하게 말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훈련을 할 뿐 늘 실수하고 부족하고 괴롭고 왜 그랬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실수하는 자기 모습, 오늘도 저 세 분께서도 정말 우리 연습할 때 완벽하게 또 나름 준비를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실수하는, 저도 지금 말을 버벅대면서 13년 차 강사인데도 버벅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뿐이지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 것이지, 위기가 무조건 기회가 될 수도 100% 될 수 있지 않다는 것,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워킹데드라는 미드를 보았었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비에 쫓깁니다. 그래서 좀비랑 싸우는 얘기였는데 시즌 3 넘어가면서부터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좀비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식량을 모아둔 것을 상대 부족에서, 상대 크루에서 뺏어가기도 하고요. 길가에서 만나면 이제 상대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되려 반격을 함으로써 싸우기도 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그리고 다른 정치색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리고 직장에서 생각이 다를 때 처음에는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결국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싸우는 장면에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만 봐도, 인터넷 뉴스를 봐도 얼마나 다른 의견들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그 갑론을박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가면서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꿉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주어진 위기들이 더 기회가 되어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는 아이키도의 명언을 소개하면서 이 자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자, 이제 우리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지는 오늘 이 질문을 품고 가면서 각자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키도의 명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중수, 고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수는 지고, 중수는 이기고, 고수는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